자, 이번 정치권 기사 계속 이어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전원책, 김무성, 홍준표, 전당대회 출마 고집은 무덤 파는 일. 굉장히 강한 톤의 발언입니다. 한국당 물갈이를 담당하게 될 조강특위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이진공, 강성주, 전재등 등 이제 위원들을 정당 밖에 위원들을 이제 선발했죠. 병역 납세 의무 못하면 의원 안 돼. 병역 납세 의무 못하면 의원 안 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듯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곧 접촉해서 보수 통합 의지도 밝혔습니다. 접촉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네요.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긴 하지만 사실상 위상은요, 위원장 위상으로 이제 발언을 했죠. 이 조강특위 관련된 이제 기준을 또다시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청년, 여성 아닌 신인 우대. 청년 여성이라고 무조건 우대하는 거 아니다. 신인이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겹게 적발된 조강특위 인적 쇄신 잘 해낼까? 이런 질문에 대해 여기 답이 있군요. 일단 전망이긴 합니다만. 당내 반발, 위원들 역량 등 들어 성과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어제 전원책위원회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김무성, 홍준표 이런 분들 자격 제한해라.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다 판단하도록 해야죠. 그걸 조강리가 칼 가지고 직접 목을 친다. 이런 일은 조강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이 조강리가 나서서 이 일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발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비박 친박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당이 살아남겠어요. 빠져야 될 분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치가 본인들이 있습니까? 큰 그릇이라면 빠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끝까지 고집을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이 되죠. 뭐 초단들처럼 목쳐서 쫓아내고 자르고 해서 섭섭해하고 눈물 뚝뚝 흘리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의를 위해서는 소위를 희생할 수 있는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자, 전원책 위원장급의 위원입니다. 어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홍준표, 김무성 두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아마도 안 나올 것이다. 나온다면 그분들 무덤을 파는 일인데 왜 나오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박원병 변호사,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속내가. 한국당 일반 당원들의 일반적인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당 당원들의 일반적인 의식은 한국당이 다시 변화되고 쇄신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옛 인물들은 좀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일반 당원들이라든가 제가 만나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홍준표 전 대표와 같이 과거의 인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물러나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당원들의 인식이 그분들을 다시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일반 인식을 반영을 해주신 것이죠. 물론 당내 여러 역학관계나 중재인들의 의견과는 다른 순수한 당원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인선의 기준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청년 여성을 상당히 부각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마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 여성 50%를 채우겠다고 하지만 한국당에 그렇게 사실 그만한 인력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한 건가요, 그게? 청년 여성 그 45살 여성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한편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함량 미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청년 여성이라는 비율이 얽매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인물, 나이가 50대, 6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수의 가치에 공감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새로운 인물들이라면 그분들이 청년 여성보다는 더 오히려 공감을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새로운 기준을 아마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변환봉 변호사가 설명했는데 윤경호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청년과 여성 인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인이란 어떤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제시한 거다. 이런 분석인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왜 청년과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걸까요? 글쎄, 일반적으로 너무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지금 던졌나요? 글쎄, 일반적으로요. 청년들의 경우는 보수보다는 조금 더 진보 또는 뭐 좀 더 영어로 표현하면 리버럴, 자유분방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반면교사 이런 또 역효과도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표현이 적절한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예. 전원책 조강특위위원회 예. 노이즈 마케팅이 대단히 고단수다. 노이즈 마케팅. 그렇죠. 오. 지금 어찌됐든 다른 뉴스에 예. 덮여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시종일관 오. 센 분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센 분들. 예, 이를테면 뭐 김무성, 홍준표 이런 분들이 어떤 당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인들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예.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런 점이 우선 뉴스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이 먹힌다면 예. 그동안에 보수에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예. 지금 얘기한 청년이나 여성 같은 신인들이 예.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굉장히 성공하는 거죠. 어. 전 뭐 어제 한 얘기 중에는 보수를 명색이 자임하면 예. 병역이나 납세 의무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예. 전 이 말은 굉장히 먹혔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아주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분들 말고 가운데 중도에 있는 분들 중에는 흔히 말하는 유럽식 귀족 사회에서 나왔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보수 그리고 귀족 그렇죠. 또 자기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몇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납세와 병역은 병역입니다. 바로 기본이죠. 대표적이죠. 아주. 그러나 이 납세와 병역조차도 필요하지 않아 놓고 본인이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그건 어찌 보면 외면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중 구조를 깨겠다. 그런 점에서는 전원책 위원이 잘 짚어낸 것 같아요. 어제 강자를 향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기준을 납세와 병역을 한 게 어떤 노이즈 마케팅일 수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배종희 교수님. 지금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전원책 위원이 한 말 중에 바른미래당 얘기를 꽤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얘기도 했고요. 영입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풍기면서 또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른미래당하고 힘을 합쳐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보수 대통합해서 민주당과 사실상 양당 대결 구조를 만들어야지 승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무슨 소리야, 괴멸될 건 그쪽이야,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이런 반응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하고 손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당, 민주평화당하고 손을 합쳐가지고 이제 중도 세력을 규합하는 중도 빅텐트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물론 이제 과거에 바른정당 출신들은 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이 나름대로 강한 발언을 내던져서 힘을 좀 얻고 싶겠지만은 굉장히 앞날이 좀 불투명하다. 지금 김무성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세게 한 것 같지만은 알아서 빠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알아서 빠질 문제가 아니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알아서 안 빠지면 저 발언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돼. 그렇죠. 알아서 안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답이 없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일단 친박, 친홍 세력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적 쇄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직 강화 특위위원들 같은 경우에 과연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당내 세력 기반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과거에 친박, 친홍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바뀌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데 가장 큰 고민이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한국당에는 그렇게 입당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있는 거죠. 청년과 여성 그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고민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참 묘한 거는요. 전원책 변호사는 이른바 조강특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들을 보면은 마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듯한 느낌이 분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 수장이 지금 두 분이 계신 건가 이런 약간 착각도 많은 정치 담당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국감 관련 기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국감이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계속 그 뒷얘기는 나오고 있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야구와 정치의 충돌, 공정사회로 가는 비용 됐으면. 자, 국감장에 지난 10일입니다.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떠나는 선동열의 소감 물으니 쓴웃음 지으며 제가 뭐라 하겠나요? 자, 같은 야구인이죠. 김성환 전 기아 타이거스 감독이 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4번 타자로 팀 만들면 우승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 선발에 대해서 얘기한 거네요. 의원들 인기 노린 스타 망신주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외국에서 보면 웃길 얘기다. 야구 감독을 불러서 국회에다 불러서 저렇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그러나 논란 불구 병역 특례제 수술 촉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야구와 정치의 충돌이라는데 조금 이 정치권의 이제 고질적인 습성이랄까요? 아니면 병폐랄까요? 뭔가 이름값을 얻은 분한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 정치권의 행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김성환 전 감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동열 감독한테는 대선 때 정치 참여 권유를 안 했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김성환 전 감독 스포츠인답게 그는 시원하게 답변했다.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 감독이 안 하겠다고 한 거로 기억합니다. 정치권 윤경호 조대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정치권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우뚝 서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분을 제발 좀 정치권은 좀 내비둬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역시 반복된 현상이 여기 지금 발언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도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본인들이 하는 행동 갖고는 안 되니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거를 좀 막아보겠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일을 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 분야에서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걸 조금 입막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그 정당으로 간다고 하면 호감도가 상승하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무턱대고 그냥 전혀 정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정치만 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시도는 정치 혐오증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인기 있는 사람들 데려오려는 그런 노력하는 그 시간에 본인들이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국회 출석할 때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혹시 청탁이 있었습니까? 대표팀에 승선할 것을 미리 교감했습니까?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저는 돕고 싶어서 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선발하는 거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 이해 못하고 저만 그냥 경기에만 이기려고만 생각했던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국회에 불러서 저렇게 질의를 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국회의원들이 선동열 감독을 불러서 하는 이 공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욕심을 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후폭풍이 더 큰 것 같아요. 제대로 대응도 못했고 제대로 질의도 못했고 또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지도 못했고 근거도 없었고. 질의를 하려면 사실 어떤 결정적인 증거나 배경을 갖고 그걸 제시하면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다짜고짜 뭐 교감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무리한 것 같아요. 지금 저 할 말이 없으니까 사퇴 뭐 아니면 뭐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뭐 1200만 야구인이 모두 나에게 뭐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상당히 무리한 얘기죠. 저는
아까 뭐 그 인지도 측면에서 네. 각 분야의 전문성 또는 뭐 우월적인 아주 우뚝 솟아 있는 분들을 꼭 정당이 정치권이 예.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 예. 그건 인지도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죠. 또는 예.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저는 한 가지 정당만 그러는 것이냐? 우리 모두의 인식 속에는 예. 선출 권력,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각 분야의 어느 곳에서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마지막 종착역인 양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은 있다. 마지막 그런 거를 정치로 정당이 생각한다. 노려서 예. 데려가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서로 접점이 찾아지는 거다라는 점에서 예. 유권자들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예. 분은 그 특정한 분야에서 오히려 국가 민족에 더 기여를 예. 하면 되는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기여할 있고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어저께 손동열 감독을 불러서 얘기했던 거는 예. 아마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렇죠. 여론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을 한 날 예. 아들 면회를 갔다는 제 친구의 예. 얘기를 듣고 저도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내무반에서 젊은이들이 거의 다 축구를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모두의 지지를 받는 걸로 보이지만 예. 그 젊은이들은 본인은 거기서 복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습을 좀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다는 불편해하는 거죠. 시각이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야구 경우는 오모 선수에 대해서 예. 쏟아지는 지탄 전 이해는 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저께 국정감사에서는 손동열 감독이 아니라 예. 다른 병무청 관계자나 또는 문화체육부 관계자를 놓고 예체능계의 병역 제도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없이 예.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점을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단지 손동열 감독을 불러놓고 예.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그치다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끝나버리는 이거는 어제 국감은 의원들의 참패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참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좀 한탄했다는 내용까지 아까 실려 있었습니다. 자, 국감 관련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야당 장관 인정 못해 이런 제목이 달려 있네요. 투명인간 취급받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감사 현장 한국당 의혹 제기 파상 공세 단체 퇴장에 차관에게만 질의했습니다. 장관한테는 아예 질의를 안 하고 차관 나와서 질문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네요. 여기 사진 보시면요. 유은혜 장관이 여기 국감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쪽 야당석입니다. 다 비워버렸습니다. 퇴장을 한 거군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변환봉 변호사, 한국당 생각은 뭔가요? 한국당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들의 생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 또 민주평화당 일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청문회 절차 때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고 청와대에서는 해명이 됐었다. 국민도 원하고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어떤 의사 표현,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여졌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질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의 본연의 임무에 전혀 매진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차관에게 질문할 건 질문하되 장관에 대해서는 당분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일단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제 교육부 국정감사관에서 박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감이 두 차례나 중지되는 등 파행을 반복했는데요. 먼저 회의 시작과 함께 유 장관의 증인 선서를 받으려고 하자 자유한국당의 박상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곽 의원은 범법행위가 해결된 뒤에 증인 선언을 하는 게 옳다며 장관 자격이 없음을 지적해 보였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둘러싼 위장 전입 등의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인사청문 때와 대정부 질문에서 다 해소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감사 시작 8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를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속개된 국감에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 장관이 아닌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만 질의했는데요.
이른바 유은혜 패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날선 공방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국감위가 열린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현재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장관을 인정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그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그런 자세면은 검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야당은 못하겠다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배종훈 교수님. 어제 교육부 국감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예. 지금 한국당 예. 야당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좀 할 수만 있으면은 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일이 됐는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유은혜 장관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은혜 이렇게까지 호칭을 하고 또는 유은혜 의원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는 그렇죠. 제가 장관이라는 칭을 또 안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 국감이 돼서는 안 되고 미래 국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육 정책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1년 앞당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8조 정도 재원이 든다는데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과거에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방과후 그럼 반대하는 또 그리고 또 유치원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시 또 유은혜 장관 돼가지고는 그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국감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야당이 여전히 유은혜 장관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감장에서 그 자질을 드러내는 질문을 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아예 퇴장을 선택하는 모습 국민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궁금합니다.